함수를 이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라이브러리 함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라이브러리 함수란 프로그래밍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컴파일러에 의해서 미리 제공되는 함수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라이브러리 함수라는 걸 사용하려면 include 문 뒤에다가 내가 사용하려는 헤더 파일을 선언해 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동안은 여러분들이 이해했건 이해를 하지 못했건 간에 printf나 scanf를 사용하기 위해서 무조건 첫 번째 줄에 include stdio.h라는 걸 선언하고 그 다음 메인을 했던 이유가 이것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stdio.h는 기본적인 스탠다드 인풋 아웃풋, 기본적인 입출력에 관련한 함수들이 쭉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몇 가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math.h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실습을 하면서 프로그램을 살펴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stdlib 라이브러리 함수 중에서 stdlib.h 함수에 대해서 실습을 직접 하면서 이제 어떻게 사용하는 건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 계산과 관련된 라이브러리 함수를 사용하기 위해서 math.h라는 헤더 파일을 선언하게 되면 아래와 같은 함수들을 쓸 수 있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도 간단하게 설명드렸듯이 절대값을 구하는 함수로는 abs라는 함수가 있다고 했는데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함수의 원형과 인자, 즉 함수는 이름을 호출할 때 이렇게 호출하고요. 당신이 값을 주려면 이런 타입으로 값을 보내주십시오 라는, 그러면 제가 이런 결과로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라고 표기되어 있는 걸 함수 원형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티저 타입으로 되어 있는, 정수로 되어 있는 값을 가지고 절대값을 구할 때는 abs라는 함수를 사용한다면, 실수로 되어 있는 절대값을 계산할 때는 fabs라는 함수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로그 계산하는 것들도 있는데요. 자,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파워 2의 3승 이런 식으로 썼을 때 2가 x로, 즉 밑으로, 그 다음에 3이 y 지수로, 그래서 결과 8이라는 게 돌려진다고 했는데, 중요한 건 지금 지수승을 구하는, 제곱승을 구하는 함수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타입이 전부 다 뭐여야 된다고요? 네, W여야 된다고요. 자, 함수를 사용하기 전에, 함수를 호출하기 전에는 항상 이렇게 함수의 원형을 보시고 내가 어떤 값을 주면 얘가 어떤 타입을 돌려줄 건지 확인을 한 다음에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이 함수를 또 추가적으로 살펴볼 겁니다. sqrt라고 하는 이 함수는 제곱근을 계산하는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루트 아시죠? 자, 루트 9 하면 결과는 3. 이런 식으로 결과를 돌려주는 함수인데,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질문을 할 때 이거에 대한 제곱근을 계산해 주어라 라고 값을 전달할 때는 더블 타입으로, 그리고 결과도 더블 타입으로 돌아온다는 걸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함수들을 직접 프로그램으로 코딩하면서 사용하는 법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수승 함수 사용하려면 math.h include 문에 선언해 주셔야 된다고 했고요. 자, printf 하고 다운표 안에 있는 문장은 그대로 출력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냥 %f라고 쓴 게 아니라 .3f라고 썼습니다. 그러면 출력되는 결과가 실수인데 소수점 몇 자리? 3자리로 뒤에 나오는 걸로 대체돼서 그 값이 출력되게 해주십시오 라는 표현이죠. 자, 그러면 그동안은 여기다가 뭐 여러분들이 10.453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직접 수치값을 주면서 이렇게 출력을 하도록 시켰을 텐데, 함수라는 걸 사용하게 되면 이 부분에 도달했을 때 함수가 파워라는 함수로, 실제 함수가 이제 구현되어 있는 거죠. 어딘가에. 그 구현된 곳에 값으로 10이라는 값과 3이라는 값을 건네주면, 자, 그런데 여기 지금 값을 잘 보시면 10하고 뒤에 점을 찍었습니다. 이건 오타가 아니고요. 소수점으로, 즉 실수 타입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값을 일부러 소수로 바꿔주기 위해서 10은 10이지만 우리한테 있는 10, 그냥 수학적인 10은 똑같지만 컴퓨터에서 판단하는 그냥 10과 10.0, 뭐 10.00 이런 식의 값은 다르기 때문에 실수로 보내주기 위해서 지금 점을 찍어준 겁니다. 그러면 이 값이 x로, 3이라는 값이 y로,
지금 더블이기 때문에 뒤에 점령을 찍었다고 했고요. 그러면 얘가 10의 3승. 지금 이 함수가 원래 어떻게 구현되는지 여러분 알 필요가 없다고 그랬어요. 뭐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이렇게 구현이 되어 있었겠죠. 그리고 나서 리턴 문장에 이 곱한 결과값을 돌려주겠다고 했는데 뭘로 받는다고요? 더블로. 그러면 10의 3승이면 1000이잖아요. 그러면 이 함수가 호출돼서 처리가 되고 나면 이 자리에 1000이 들어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소수점 몇 자리? 3자리까지 하라고 했기 때문에 실제 화면에는 이렇게 찍히게 되겠죠. 자, 그 다음 줄로 내려가서 이 문장은 printf에 의해서 그대로 찍힐 거고, 자, 뒤에 나오는 거를 대체해서 출력해 주십시오. 근데 뒤로 막상 갔더니 함수를 부르네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네, 2점이라는 값이 x로 4점이라는 값이 y로 들어가면 역시 얘가 어떤 처리를 이렇게 해서 즉 2의 4승 하면 16이라는 게 계산이 돼서 그 결과값을 줄 겁니다. 그러면 프로그램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이 부분이 16이라고 되어 있는 거랑 똑같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결과를 화면에 출력할 때 소수점 3자리까지 찍으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찍히게 되겠죠? 자, 그러면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문장 그대로 찍히고 함수에 의해서 계산한 결과가 대체돼서 소수점 3자리까지. 그 다음에 printf 두 번째 문장에 의해서 내용 그대로 찍히고 함수 호출한 결과가 소수점 3자리로 바뀌어서 화면에 찍히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세요. 임의의 두 실수 2개를 x하고 y로 입력 받은 다음에 x의 y승과 y의 x승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직접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입력받는 프로그램 부분 코딩하시고 그 다음 출력할 때 입력받은 값에 power라고 되어 있는 함수의 첫 번째 거는 x하고 y, 두 번째 거는 y하고 x 순서를 바꿔서 넣어야겠죠? 자, 화면 멈춰 두시고 직접 여러분이 프로그램 코딩 하신 다음에 다시 돌아오셔서 결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코딩 다 마치셨나요? 그럼 이제 결과를 한번 저랑 같이 볼까요? 자, include 문 여러분이 평상시에 쓰던 거에다가 한 줄 더 추가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뭘 추가해야 된다고요? 네, math.h 추가해줘야 되고 실수로 x하고 y를 받기로 했기 때문에 더블로 x하고 y 선언해줍니다. printf 문장에서 x 먼저 입력 받고요. 예를 들어 이제 실수 x를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세요 라는 부분에 제가 2를 썼다고 할게요. 그 다음에 실수 y를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세요 라는 부분에 3을 썼다고 하면 2가 x에 3이 y에 입력되겠죠? 자, 그럼 화면에 x의 y승은 하고 %f라고 되어 있는 이 자리에 함수가 처리한 결과가 들어갈 건데 power라는 함수를 부를 때 x의 2, y의 3을 호출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2의 3승을 한 결과로 8이 출력이 될 거고요. y의 x승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에 %f 역시 뒤에 함수에 의해서 결과가 처리될 건데 이번에는 y의 x승이기 때문에 3의 2승. 3의 2승이면 9죠? 그래서 9라는 결과가 화면에 찍히게 될 겁니다. 자, 마찬가지 이걸 계속해서 테스트하고 싶으면 그전 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while 문장 만드셔서 특정 조건이 될 때까지 반복해서 실행을 하도록 프로그램을 확장시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번에는 power라는 걸 이용해서 임의의 n, 어떤 숫자 n 값이 주어지면 루트를 계산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작성해 보세요. 자, 루트라고 되어 있는 건 어떤 수의 제곱이라고 했죠? 자, 그래서 루트 n 값을 계산하는 프로그램 만들어 보시고 자, 돌아오셔서 결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막상 뭔가를 해보려고 했더니 어렵나요? 자, 그럼 결과 한번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수학에 관련된 걸 쓰는 거기 때문에 math.h 추가해 주고요. 얘는 더블 타입으로 전부 사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더블로 선언합니다. 그 다음 임의의 n,
즉 숫자를 하나 입력받으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n이라고 했으니까 선생님 저 여기서 교수님 여기서 n으로 해도 되나요? 예, 상관없죠. 여러분들 여기를 n으로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 부분을 전부 다 n으로 했다고 하면 이 부분도 n으로 해주셔야겠죠? 자, 그래서 n이라는 값을 입력을 하고 0.5승을 하면 2분의 1승을 하면 그게 루트 n 값을 계산한 것과 똑같이 됩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n에다가 여러분이 4를 넣었다고 하면 루트 4는 2지요? 네, 그러면 4 곱하기 0.5 계산해보면 역시 이것도 2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여기 있는 2는 전부 다 더블 타입이기 때문에 뭐 2.0 혹은 2.0000 뭐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되겠죠. 그래서 실수 타입으로 결과값이 주고받아진다는 거. 자, 지금 다시 여러분 프로그램이 완성되지 않았다면 이 부분 보시고 코딩 하신 다음에 테스트 해보시고 결과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파워승이라고 돼 있는 그걸로 여러분이 계산하는 거 말고 양의 제곱근을 직접 계산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렸죠? sqrt라는 함수를 이용하게 되면 루트를 씌운 것과 같은 결과를 받을 수 있는데 지금 더블로 값을 주면 결과 역시 더블 타입으로 전달돼서 온다는 거. 그래서 아까처럼 뭐 4, 뭐 9 이렇게 원래 제곱승이 돼서 루트를 벗길 수 있는 숫자가 아니라 루트를 못 벗기는 숫자도 계산하고자 하는 경우에 여러분이 sqrt라는 함수를 직접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자, 여기서 좀 주의해서 보실 것은 sqrt하고 전달되는 값이 이 부분인데 2를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아까는 실수 타입으로 주려고 2.0 혹은 2점 여기까지만 써서 이렇게 값을 줬다면 어떤 데이터 타입을 쓰고 뒤에 값을 주면 이거 어떻게 된다 그랬죠? 강제형 변환. 예전에 여러분들 변수 배울 때 설명을 들으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가로하고 내가 형을 직접 바꾸는 것을 캐스트 연산자라고 합니다. 캐스트 연산자는 있는 값을 인티저로 변환해서 그 결과를 돌려주는 거죠. 실제로 값은 소수점이었지만 전달되기 직전에 이 부분에 의해서 정수로 계산된 결과값이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2라는 숫자가 인티저였는데 가로하고 타입이 쓰여져 있는 캐스트 연산자에 의해서 2점으로 바뀐 거나 마찬가지 더블로 변경돼서 전달이 되고 그것에 루트를 씌운 값을 계산한 결과가 이 자리로 들어가면서 화면의 결과가 찍히게 되는 겁니다. 역시 9도 실수 타입이었기 때문에 캐스트 연산자를 이용해서 더블로 바꿔서 실수로 바꿔서 sqrt라는 함수에게 전달해주고 그 함수가 처리한 결과를 화면에 찍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형 변환이라는 건 내가 억지로 형태를 바꾸는 건데 자동적으로 프로그램에서 알아서 바꿔주는 자동형 변환이 있고 내가 강제로 억지로 이렇게 바꿔줘 라고 시켜서 바꾸는 변환이 있다는 거 혹시 예전에 학습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다시 한번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루트 2에 대한 결과 루트 9에 대한 결과가 화면에 출력됐습니다. 지금 특별히 소수점 위치를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소수점 6자리로 화면에 내용이 찍혔고요. 여러분이 이렇게 길게 보고 싶지 않다면 소수점 자릿수를 직접 지정해서 출력 결과를 보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제가 여러분한테 답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숙제입니다. 동영상을 잘 들으셨다면 요거를 여러분들이 직접 프로그래밍을 하셔서 레포트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 들으시고 틀어놓고 돌아다니시던 분은 이게 숙제였는지도 모를 수 있겠네요. 그렇지 않으실 거라고 보고요. 자, 실습 문제 7번은 임의의 두 실수 x하고 y를 여러분 입력 받습니다. 그리고 그 받은 걸로 식 1번 제곱한 값을 더한 거 각 숫자를 더한 거에 제곱한 거 그 다음에 절대값을 제곱한 거 그리고 제곱한 숫자를 루트 안에 넣은 거 지금 화면에 이 결과가 나오는데 대신에 여러분이 실수로 입력받았다 그랬으니까 x에 2, 뭐 y에 3 이렇게 했다면
요게 값이 다 2하고 3으로 대체가 돼서 그 결과가 화면에 찍혀야겠죠? 자, 그래서 출력물은 화면에 숫자가 입력된 채로 요게 쪼로록 나란히 화면의 결과를 출력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요거는 여러분들 레포트로 작성하셔서 내주시면 되겠고요. 또 다음 강좌에서 함수를 이어서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